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20일인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자, 미국 FDA에 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 시간이 20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내에 제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서류 제출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딱히 없고 항서제약 측에서 먼저 20일 전에 제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강제성을 띠고 제출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HLB의 최근 뉴스들을 보면 추석 연휴 앞두고 숨고르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숨고르기가 아닙니다. 현재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도 많은 대신 매도자도 많은 거죠. 자, 목요일 19일 같은 경우는 항서제약이 직접 제출 기한을 정했던 20일을 하루 앞둔 날인데 기대감이 사그라들 이유가 없습니다. FDA 재심사 결과 발표도 아니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소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기대감이 소멸할 이유가 없는 것은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적응증 확대 등을 통해서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또 한 번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DA 허가 외에도 여러 회사와 유럽 판권 협의나 간암 이후 확장을 위한 병용 임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대감이 반영되면 반영되어야 할 시점이지 빠질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추석 연휴 지나고 19일, 20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대감을 다소 억누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물론 시세 차익 목적의 매도도 있겠지만 92,000원대짜리에서 연달아 눌림이 발생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항서제약의 서류 제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반영되기 전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날 19일날 요때가 변동이 좀 크죠? 자, 시가는 여기였습니다. 자, 근데 주가가 여기까지 치솟았다가 눌림이 발생하고 최대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83,000원대까지. 자, 개인들의 물량을 92,000원대가 아닌 8만원 초중반대에 흡수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기대감이 소멸한 것처럼 이런 주가의 급락을 목격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너무 내려가면 안 되죠. 투심이 무너지면서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주도 주체가 자금을 소모해가면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투심을 살리려면 공포심을 유발할 때처럼 급등을 다시 한번 목격을 하게 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평선 61선과 121선이 맞물린 이 자리에서, 자, 그리고 이날 주가를 주도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면은 개인이 31만 6,854주를 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반등을 이끌어낸 것이 개인이라는 주체인 건데, 자, 개인은 절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어떤 주가를 형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평단도 제각각, 주머니 사정도 제각각, 투자 심리도 제각각, 투자 방식도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합심해서 어떤 주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아닌 주도 주체의 매수인 것이고 의도된 주가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은 크게 변동이 없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의미를 두는 요 가격, 종가였겠죠. 크게 변동이 없는 주가일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FDA에서 재심사를 강력히 권고를 했었고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부분은 앞서 CRL을 수령하면서 리스크를 해소했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서류 제출만 하더라도 FDA 심사로 가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FDA 승인을 제외하고서라도 기대감만큼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주가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적어도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윗꼬리 2번 연속 달리는 걸 봤을 때 주가를 누르고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려는 주체가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출 후에 항서제약이 제출을 하고 나서, 자, FDA라는 규제감독국이 말장난이나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승인은 기정사실이죠.
보안 요청 서한을 받기 전날만 해도 FDA와 약물에 대한 설명을 넣는 라벨링 작업을 했다고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여러모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는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은 반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는 주가가 그려진다면 의도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류 제출 이후에 클래스 1이 나온다면 늦어도 11월, 그리고 클래스 2가 나온다면 늦어도 내년 3월, 25년 3월에는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클래스 1이라면 최대 2개월 이내에 승인이 떨어지는 거라서 상당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들보다 앞선 정보를 가진 주체,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도 FDA가 어떻게 나올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를 폭등시킬 수도, 그리고 폭락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대략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언제 이 승인이 떨어질지. 자, 그리고 이제 HLB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라면 유한양행의 폭등을 대부분 알 겁니다. 자, 유한양행의 폭등은 비소세포 폐암 랭라자라는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FDA 승인 하나로 주가가 천장을 뚫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자, 어마무시하죠. 자,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제 시세 차익 매물 나오고, 그리고 또 다시 올랐습니다. 자, 현재 미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가 악화되면서 영향을 입고 일부 내려왔던 상황이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 상승은 1천억 규모 원료 공급 계약을 통한 상승이고요. 자, 근데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랭라자는 미국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이 됩니다. 즉 로열티만 받아먹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대급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로열티가 적진 않겠지만 다소 아쉬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럼 HLB는 어떨까요? 자, 리보세라님에 대한 권리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님의 물질 특허 2020년에 인수를 했죠. 자, 그리고 글로벌 전용 실시권과 판권은 100%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이 HLB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캄렐리주맙의 글로벌 판권도 가남에 한해서는 항서제약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자, 가남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한 캐시카우가 되어줄 재료가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이죠. 자, 게다가 HLB는 FDA의 허가가 난다면, 자, 판매에 있어서 직판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판매. 자, 그렇기 때문에 승인만 난다면 유한양행의 랭라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건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반영되는 기대감과는 차원이 다른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서류를 제출하고도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주도 주체의 어떤 의도, 숨은 함정이 있다고 봐야겠죠. 자, 물론 뭐 HLB의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때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면 또 대규모 유상증자로 자금을 끌어다 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건 벌어지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부터 고민할 이유는 없고요. 자, 이전과 다르게 FDA에서 적극적으로 재신청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기대감이 더 클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점을 최소한 터치는 할 것이다. 고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터치는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고점이 어디인지는 차트를 통해서 근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론 클래스 2로 간다면 최대 6개월이 소요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승인하기 전에 고점을 터치한다면 여기서 한번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고점의 시세 차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매도세가 이런 자리에서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년 넘게 손실을 봤던 투자자들, 기회비용을 낭비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본전을 회복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터치하고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로 한번 대응하시고, 당연히 돌파하고 안착할 가능성보다는 저항받고 내려오는 것이 가능성이 몇 배는 더 높습니다.
자, 그러나 기대감은 유효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 매도가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시세 차익 등의 매도세의 주가가 잠시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금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리면서 평단을 낮추면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수익이 극대화되면서 수익의 차이가 꽤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강한 재료여도 기대감의 맥시멈은 있고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어도 실망감의 맥시멈도 있습니다. 상승만 하는 종목 없고 하락만 하는 종목 없다는 거죠. 자, 위든 아래든 둘 다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면 평단은 줄이고 물량은 더해지면서 수익 극대화 또는 손실 최소화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근거들은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차트는 후행성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거래로 형성이 되고 거래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있었던 현실을 토대로 객관적인 그래프를 그린 것이 차트고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지지의 자리 그리고 의미가 있는 저항의 자리 등등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가 있는 지지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그 근거는 이제 매수세가 집중되는 자리 뭐 이런 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저항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매도세가 집중되는 자리, 추세가 꺾이는 자리. 자, 과거의 지지나 저항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어떤 종목이건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보통 세력이나 주포, 뭐 큰손 등등으로 불리죠.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의 집단이겠죠. 과거의 데이터, 과거에서 의미가 있던 자리는 그 주도 주체의 평단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들도 수익을 위해서 계획이 짜여진 만큼 후행성인 차트가 도움이 되는 거죠. 세력의 평단과 연관이 있는 자리가 무너진다면 손실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지켜주는 포지션을 개인 투자자들이 목격하게 하는 거죠. 세력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투심이 무너지지 않아야 나중에 팔아먹을 때 개인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지지의 자리, 의미 있는 저항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 자리를 형성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단도 다르고 투자 시점도 다르고 뭐 주머니 사정도 다르고 투자하는 시간대도 투자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즉 원하는 주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런 형성된 주가 하나하나가 주도 주체의 그림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체가 원하는 주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주도 주체의 흐름을 이용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의미 있는 지지의 자리, 의미 있는 저항의 자리, 텔레그램 방에서 타점을 말씀드리고 그 근거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대감 일정이 명확하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만을 이용할 시점으로서 기대감의 하한선 그리고 기대감의 상한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같은 재료, 같은 기대감으로 과거의 데이터가 이미 존재합니다. 벌써 힌트 하나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분석 없는 투자는 로또 사고 1등 되길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잘못된 분석이라도 분석 후에 대응을 해야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근거가 있다면 투자고 근거가 없다면 도박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제출은 항서제약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공시를 발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공유방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